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재봉틀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장비나 도구 같은 거 굉장히 많이 구매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취미생활이다 보니까 막 이거저거 편리하다 좋다 그러면 사게 되는데, 그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마라바키 랍바라는 게 있어요. 저도 5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랍바라는 말을 듣고 랍바가 뭐야 막 이러면서 마라바키 노루발, 또 마라바키 라빠 이런 거 비교하는 영상을 제가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을 인연으로 장안칠성 라빠 사장님이랑 이제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제리네 구멍가게에서 그 라빠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정말 라빠가 엄청나게 잘 팔려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의아할 정도로 '와,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을 한다고? 다들 어디에 필요하신 거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요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가 됐다. 왜냐면 마라박기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접어서 2번 접어서 박는 거랑 어떤 차이를 두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 요런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라빠와 노루발들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 말아박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얘기해 봐야겠는데, 말아박는다는 거는 그야말로 말아서 박는 거죠. 그러니까 롤처럼 말아서 박는 거예요. 우리 그 무슨 소세지 빵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빵이 이렇게 소세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약간 요렇게 동글게 말면서 얘는 말아 박는 것이고요. 2번 얇게 접어서 박을 거야. 그러면 정말 판판하게 그 부분을 접고 또 접어서 그 부분을 재봉을 하는 걸 말하죠.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떨 때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카프의 끝이에요. 스카프 우리 뭐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는 스카프 보시면은 그 끝이 말아박기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 실크나 막 폴리나 뭔가 부드러운 쉬폰이나 이런 재질로 이 스카프를 만들기 때문에 그 스카프를 2번 탁탁 각이 잡히도록 접어서 재봉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다림질 자체가 잘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드러운 원단일 때 끝부분을 말아박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동글게 말아서 이렇게 재봉을 꼭 접어 2번 접은 것 같은 그런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재봉이 딱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어박기라는 거는 우리가 옷을 만들 때 대부분 끝단에 접어박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셔츠 같은 거 만들 때도 보시면은 셔츠 끝단을 2번을 예쁘게 접어서 이렇게 탁탁 다림질 해가지고 그 부분을 탁 이렇게 재봉을 하죠. 물론 이제 스커트야 뭐야 이럴 때는 좀 밑단을 크게 접어서 이 2번을 접지만, 이렇게 셔츠 같은 경우에는 끝을 아주 얇게 접어서 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말아박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다르다는 거. 말아박기와 접어박기는 다르다. 그 말아박기 랍바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저는 어떤 옷에 밑단을 할 건데 이 말아박기로 하면 몇 미리 말아박기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제가 일일이 막 그렇게 다 대답을 해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옷의 밑단은 말아 박는 것이 아니다. 접어 박는다. 그러니까 접어 박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림질로 해 가지고 이렇게 2번 접어 박는 거죠. 말아 박기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셔츠 같이 이렇게 굽어진 부분에 밑단을 말아 박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쭉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부분이 많이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셔츠 밑단을 저는 재봉을 했거든요. 셔츠 밑단을 원래 이렇게 얇게 말아 박으면 안 되는데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지금 굉장히 잘 돼서 보여드릴 게 없기는 한데, 이 구불구불해졌죠. 얘가 워낙에 제가 이제 계속 사용을 한 익숙한 이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노루발로 해도 이렇게 잘 됩니다. 근데 끝에를 보면 이제 끝은 이렇게 여기가 튀어나온 거 보시죠. 요만큼 계속 밀리고 밀려서 요만큼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하면 안 되고, 셔츠니까 접어서 다려서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왜 이렇게 잘 됐어 이거는? 그렇다면 이제 말아받기는 어디에다가 쓰면 좋을까요?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 바로 프릴. 그러니까 이 말아받기는 기본적으로 프릴을 만들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프릴 이외에 다른 곳에 그렇게 쓰임새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스카프, 아까 말씀드린 스카프하고 손수건 요런 거를 뭐 포함하는 프릴 종류에 많이 쓴다. 홈 패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쿠션을 만드는데 거기에 프릴을 달 거예요. 이럴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홈 패션보다는 옷 만들기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옷 만들 때 우리가 블라우스에서 여기 뭐 끝단에 여기 이렇게 막 프릴 막 이런 거 만들 거예요. 이럴 때 그런 프릴을 만들 때 대부분 블라우스의 원단이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들부들한 원단으로 만들잖아요. 면으로 만들 때도 있지만 면보다는 아무래도 뭐 레이온이야, 실크야, 폴리야, 쉬폰 폴리야, 뭐 이런 아주 얇고 부들부들한 이런 원단으로 우리가 블라우스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 프릴의 끝단을 말아받기를 하게 되는 거죠. 프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계속 말아받기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말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끝부분이 어긋나요. 이래도 상관이 없는 게 프릴은 어느 순간 끝부분이나 시작 부분이 항상 옷의 어딘가랑 이렇게 딱 맺혀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릴 자체가 워낙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말아받기하고 두 번 접어 박는 것은 다르다. 말아받기는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프릴을 만들 때 사용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요. 말아받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말아받기 노루발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라빠,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근데 말아받기 노루발이라는 거는 대부분 재봉틀을 구입을 했을 때 그 재봉틀에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노루발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오는 애 중에서 말아받기, 단뜨기, 뭐 지퍼 노루발, 단추 노루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냥 옵션이 아니고 디폴트로 딱 같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말아받기 노루발이 있는데 이 말아받기 노루발이 왜 불편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뜻하는 바대로 말아받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원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내 손으로 내 의지로 뭔가 이렇게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아무리 숙련이 돼도 그냥 디폴트로 왔던 그 말아받기 노루발은 잘 안 되는데 제 경험상 어땠냐면 말아받기 노루발을 따로 구매하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재봉틀은 따로 구매할 수 있는 말아받기 노루발이 없는 재봉틀도 있고 대부분 이제 큰 브랜드 있잖아요. 브라더야, 싱거야 뭐 이런 뭐 브랜드의 재봉기는 따로 구매할 수 있는 말아받기 노루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매하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같이 오는 애 있잖아요. 걔보다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은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체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그 노루발이 있어요. 말아받기 노루발이 있어요 하면 그걸 사서 사용을 하시면 더 좀 잘 되고요. 그게 없어요 하시면 그냥 일반 말아받기 노루발을 사느니 차라리 말아받기 라빠를 사는 게 낫다. 그렇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호불호가 있습니다. 요거는 말아받기 라빠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면 말아받기가 조금 더 잘 되게 도와주는 도구인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들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원래 디폴트 그 재봉틀에 들어있던 기본으로 들어있던 그런 버니나 제품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브라더 미신 건데 제가 단독으로 따로 돈을 주고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얘도 기본으로 들어있는 그런 버니나 제품이고요. 얘가 장안칠성 라빠입니다. 네. 앞부분에서 보면 지금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부분이
얘가 가장 크고요. 얘는 조금 납작하게 보이고요. 얘 같은 경우도 조금 납작한데 좀 더 넓게 펼쳐져 있고 그렇죠. 라빠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렇게 보면 네,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면 나오는 부분은 얼마나냐면 나오는 부분은 요만해요. 그래서 안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뭔가 천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릴 수 있는 장치가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얘네들은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노루발 같은 경우에는 뒤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얘도 뒤에서 뭔가 꼬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약간씩은 다른데요. 다들 꼬일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 있어요. 얘도 네 이렇게 확실하게 잘 보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노루발을 비교를 할 때 노루발을 비교해서 볼 때 들어가는 구멍이 가장 큰 게 아무래도 마라바퀴가 잘 됩니다. 제가 순위를 매기자면 지금 일반 노루발 중에서 가장 잘 되는 애는 누구냐면 구멍이 제일 큰 얘가 제일 잘 되겠죠. 얘는 두 개 빼고 생각했을 때 라빠랑은 어느 정도로 비교가 될까요? 당연히 얘가 더 잘 되죠. 얘는 들어가는 이 입구가 훨씬 넓고 더 많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나저나 그 라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일본어로 나팔이라는 말이라고 네. 그 장한칠성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얘가 약간 나팔처럼 생겼잖아요. 생긴 게. 그래서 일본에서 아마 처음 개발하고 만들어서 사용이 되던 그런 제품인가 봅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 뭐가 있냐면 마라바퀴를 할 때 노루발이던 뭐 아니면 라빠를 사용하시건 간에 마라바퀴를 할 때 두 가지 꼭 지키면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요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예전에도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른손의 손목 스냅입니다. 꺾는 정도. 왜냐면 이제 원단이 샥 이렇게 끌려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거 끌려 들어가는 정도를 제가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꺾어주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얘가 원단이 착착착착 들어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은 다른 손, 내가 놀고 있는 이 손으로 하나 쿡 찔러주는 거예요. 어디를? 요 내가 잡고 있는 원단 안쪽을. 그러면 얘가 이제 안쪽으로 그 부분을 팽팽하게 약간 텐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꺾었을 때 이 동글게 돌아가는 그 원단이 약간 물렁물렁 느슨느슨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손가락으로 걔를 찔러줌으로써 그쪽 원단이 약간 긴장감이 빡 들어가도록 해주면 얘가 들어가면서 겹치거나 구겨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능률도 오르고 나중에 결과물도 굉장히 예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렇습니다. 요거 두 가지를 잘 지켜서 마라바퀴 하시면 아마 실패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막 장비가 좋은 게 있으면 물론 좋지만 내가 정말 이걸 많이 사용할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바퀴는 프릴 자체를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해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노루바를 구매할 건지 라빠를 구매할 건지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또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실 때는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그 요령을 잘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작업물에 만족을 하실 거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